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뭐 또 그 저희 회사에서 어떤 특종을 한 기사인데 이제 3월 29일자에 당시에 이제 청와대 정책실장이죠. 김상조라고 이분 뭐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뭐 이 정부에서 굉장히 잘 나가시던 분이었죠. 뭐 요직은 다 차지하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그 실장이 알고 봤더니 자기 집은 전셋값을 14% 올렸던 거예요. 임대차법 시행되기 며칠 전에. 근데 당시에 이제 우리 그 집값이 워낙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당시 정부에서 전월세차 그 법을 통해서 전월세차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전세금을 최대 5%밖에 못 올리게 했거든요. 그때 그 당시에 이제 7월부터. 근데 이 사람은 그 법이 시행되기 며칠 전에 자기 전셋집은 14% 올렸던 거예요. 이제 그거를 이제 밝혀낸 거죠.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이제 취재를 했던 기자들을 이 당시에 워낙 이 지금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밝혀진 사실인데 그전까지는 이 공직자들은 뭐 이렇게 공직자 재산 신고는 다 하게 돼 있잖아요. 어디에 어디 살고 재산이 얼마고 뭐 전세를 사는지 아니면 자가 보유하는지 뭐 어떤 주식은 갖고 있는지 이렇게 다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 재산 신고돼 있는 그 아파트에 찾아갔죠. 찾아가서 어 이제 그 세입자를 만난 거예요. 계속 기다리면서 그 세입자가 얘기를 안 주더라고 하는데 계속 그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전세 재계약할 때 이 14% 올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결국에는 이게 결국에는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도화선이 되면서 이 김상조 현 실장은 결국에는 사퇴를 하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된 거죠.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청와대 지금 이런 그 공직자들의 내로남불 형상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게 되는 또 단초가 됐다고 생각합니다. 이거는 제가 이제 그 2009년도인가요? 하여튼 2007년도인가 하여튼 2008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제가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던 건데 제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자생활 하면서 뭐 많이 노력 못한 탓에 또 기자상을 딱 한 번만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는데 당시에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면 제가 그 우리 그 이제 우리 그 모내기를 하다 보면 그 상토라는 흙이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상토라는 흙을 공급해주는 전국의 공급망을 가진 그 제조업체가 있어요. 근데 이 모내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이 상토라는 흙이 이제 오염돼 있지 않고 좋아야 되거든요. 근데 당시에 그 저기 뭐 어떤 이 저희 아버님 제보였어요. 저희 아버님 제보였는데 이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다 이게 저기 말라 죽는 거예요. 뭐가. 그래가지고 왜 이런지 한번 아버님이 취재해 보라고 하셔가지고 그 취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 상토 제조업체가 이 불량 상토를 전국에 다 공급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게 뭐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 상토를 공급받은 지역마다 이 뭐가 다 말라 죽어가지고 막 전국에서 난리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 보도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 상토 제공했던 업체가 어 이제 전국 그 농민들한테 다 피해 보상을 하고 새로운 그 또 상토를 공급하게 되는 기회를 마련했죠. 그러면서 굉장히 어떤 지역 밀착형 기사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좀 기자 초년생이고 해서 좀 그 좀 저기 어리둥절했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 당시에 어떤 그 기자 초임으로서 어떤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취재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. 이것도 제가 또 쓴 기사를 하나 또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이제 언제죠? 이게 2016년인가?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. 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역차별 논란이라고 해가지고 당시에는 지금은 그 혁신도시 우리 법에 혁신도시 우리 있잖아요. 뭐 대구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, 김천 혁신도시가 있었는데 이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채용이라 그래가지고 그 지역 대학을 나온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최소 5에서 20% 정도를 지금 이제 채용하도록 하게 했었어요. 지금은 이게 지역 채용 할당 인원이 한 30% 정도 늘어난 걸로 또 알고 있는데, 근데 이 당시에 그 이 지역 채용 할당법에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공공기관 그 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대학들은 그 혁신도시
핵심도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그 대학만 혜택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대구의 혁신도시에 있는 학생들은, 대구에 있는 공공기관은 뭐 우리 경산에 있는 영남대라든지 대구대학교라든지 대구가톨릭대라든지 뭐 경희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지역 할당제 혜택을 가산점을 받을 수 없었던 거예요. 완전히 법의 맹점이 있는 거죠. 생활권은 대구 경북 대구와 경산은 같은 생활권이었는데 혁신도시 이전지에 있는 대학들만 혜택을 받게 되니까,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경북대학교 학생들은 우리 김천에 있는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쪽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없고 대구에 있는 혁신도시 혜택만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당시에 이 부분을 또 뭐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던 교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 기사를 썼었는데, 그래서 이렇게 이건 법이 맹점이 있다. 대구, 경북 같은 권역인데 이거는 권역별로 묶어서 혜택을 보게 해야 된다. 이런 그 내용으로 기사를 써서 결국에는 이 국토부에서도 이 어떤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자기네들의 이런 법에 맹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결국에는 지금은 대구 경북 권역으로 이게 뭐 이게 묶여져서 지역 할당 인원 채용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. 그러면서 이 제가 썼던 기사들이 둘 중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를 해서 또 법이 바뀌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또 나름대로 큰 또 보람을 갖고 있는 기사라서 제가 또 소개해주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또 이런 또 혜택을 볼 수 있는 어떤 지금 또 이제 저기 준비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면서 이런 기사를 또 소개시켜주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또 제가 한번 또 썼었는데 이 동양대학교 이제 총장님 뭐 인터뷰를 통해서 했던 건데 이 동양대가 이제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잖아요. 이제 조국 이라는 이 사태를 통해 가지고 또 동양대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이 조국 아내분이죠. 그분이 이제 동양대 교수를 재직하면서 표창장 문제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불거져 가지고 결국에는 조국 교수가 낙마하게 되는 뭐 여러 가지 또 단초가 됐는데 당시에 뭐 제가 또 취재를 해보니까 이 조국 아들도 정경심 교수한테 이 동양대 표창장을 받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정 교수가 뭐 딸뿐만 아니라 아들한테도 뭐 마음대로 줬다, 멋대로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단독 기사로 이제 보도를 했던 겁니다. 근데 당시에 이 뭐 최성해 동양대 총장 굉장히 제가 많이 괴롭혔죠. 뭐 하루에 전화도 계속 하고 거의 뭐 못 살게 굴다가 결국에는 또 이런 또 답변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이게 동양대 이런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취재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.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언론사들 특히 또 이게 지금 오보라는 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. 얼마 전에 그 이제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오보가 이 세월호 사건 오보였던 거 아닌 것 같아요. 오보라는 게 어떤 좀 기자의 어떤 그 언론사의 신뢰성을 거의 뭐 이렇게 무너뜨리는 뭐 그런 기사인 거죠.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팩트 확인 없이 이렇게 오보가 나면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과 어떤 뭐 갈등을 또 유발하게 됩니다. 그 당시에 이 YTN에서 이런 당시 세월호 단원고 학생 모두 구조라는 이런 오보를 내는 바람에 이 당시에 그 엄청나게 이 보도를 받아서 요즘에 뭐 하나 언론에 터지면은 보도가 순식간에 확산이 되잖아요. 오보조차도 확인 없이 그냥 양산을 해버리는 지금 온라인 이 뉴스 시스템이 돼버렸으니까. 그러면서 이 학생들 전원 구조됐다고 이제 뭐 전부 다 뭐 온라인 뉴스 쪽으로 다 퍼져 나가는데 그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아무도 구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단원고 학생들이 엄청난 또 희생을 치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언론사들이 음, 계속 이 오보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이런 좀 뭐 책임의식을 굉장히 좀 크게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서 이거는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한겨레 기사 오보도 있는데 뭐 윤석열이가 뭐 별장에서 뭐 접대를 받았다 이런 것도 결국에 한겨레가 일면에 보도를 했지만 정확하게 이제 또 오보라는 걸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는 이런 또 사과문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. 이 언론사들 입장에서 이 사과문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거든요.
신뢰성이나 어떤 공식력을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오보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이게 좀 재밌었던 건데 이게 1960년, 60몇 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. 그래서 이 58년 만에 경북 산속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오보예요. 이게 한국에는 한국산 호랑이는 일제시대 때 뭐 경주 대덕산인가 1900년대 초에 그때 한번 잡히고 난 이후에 그 뒤로 이제 한국산 호랑이는 멸종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58년 만에 경북 산속에 이 경주인가 그럴 겁니다. 그 한국산 호랑이 나타났다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언론사에 제보를 한 거예요. 이 동아일보일 겁니다.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호랑이가 그 동물원에 있는 호랑이를 촬영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산속에서 나타났다는 거를 제보를 해서 언론사가 제대로 된 확인 없이 이렇게 산속에 나타났다고 호랑이가 한국산 호랑이 나타났다고 보도를 해서 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웃긴 보도 중에 이 정말 보도 중에 하나 남아 있는 겁니다. 그러면서 아직까지 한국산 호랑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참 옛날에 있었던 재밌는 오보 중에 하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이제 뉴스 소비 성향의 변화와 언론의 미래라는 주제인데 지금 뭐 여러분들 이제 요거는 이제 언론사들 그 발행 부스를 나오는 거예요. 신문사 발행 부스. 근데 이게 신문이라는 게 요즘에 여러분들은 뭐 잘 구독을 안 하시겠지만 저는 뭐 그래도 기자다 보니까 신문을 뭐 꾸준하게 보고 있는데 요즘에 뭐 신문이 워낙 뭐 이렇게 좀 안 읽고 뭐 좀 뭐 이렇게 사람들한테 외면을 받다 보니까 신문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근데 신문이라는 게 그런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이렇게 온라인이나 이럴 때 보면은 뭐 엄청나게 지금 뉴스가 생산이 되잖아요. 뭐 정치, 사회, 경제, 문화 뭐 모든 걸 온라인 다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음식으로 놓고 이렇게 보면 그 온라인은 뭐 반찬이 엄청나게 많아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반찬도 있고 사회 반찬도 있고 경제 반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죠. 자기네들 이제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골라 먹을 수 있는데 이 신문이라는 거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정말 잘 차려진 밥상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말 필요한 기사가 뭐고 사회적인 메시지를 좀 강하게 던지는 기사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트렌드를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세팅해주는 그런 역할은 아직까지도 신문이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온라인을 통해서 뉴스를 많이 소비 뭐 대부분 다 하겠지만 한 번씩 그러면서 신문을 보면서도 어떤 그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뭔지 내가 놓치고 있는 뉴스는 없는지 그런 거를 또 체크해 볼 수 있는 어떤 뉴스 어떤 소비 형태가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한 번씩 신문을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 또 모바일 쪽에서 이 PC도 아닙니다. 요즘에는 뭐 모바일 쪽에서 저 스마트폰을 통한 뉴스 소비가 많으니까 언론사들도 지금 그 이 모바일 가입자 늘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 우리나라에서 모바일 그 가입자가 제일 많은 곳이 지금 뭐 중앙일보가 지금 500만 명이 넘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선일보 뭐 저희 이제 400만 정도 뭐 이렇게 쭉 되고 뭐 이렇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모바일 가입자 이거 늘리는 데 있어가지고 언론사들이 왜냐하면 모바일로 많이 뉴스를 소비를 하니까 이런 쪽에 가입자 되는 게 결국에는 우리의 충성 독자들을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런 쪽으로 지금 모바일 기사를 좀 많이 이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언론사들이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. 요즘에 그 언론사들도 이렇게 개인 뉴스 페이지를 다 만들거든요. 지금 네이버에서는 이 아이디를 다 저희한테 줍니다. 이게 네이버 스마트 콘텐츠라고 어떤 네이버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은 기자 페이지를 만들으라고 아이디를 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자기 이제 뭐 프로필도 적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관련된 자기가 운영하는 블로그, 유튜브 뭐 이런 거 다 연동시켜서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이게 제 페이지고요. 제가 뭐 이렇게 사진을 뭐 멋있게 뭐 프로필 사진을 찍은 건데 아니라 그냥 대충 찍어서 올려놓은 건데 나중에 좀 사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긴 하고 그러면서 이 기자들도 요즘에는 이 개인 구독자를 늘리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. 이 개인 구독자라는 게 어떤 요즘의 트렌드가 신문사의 어떤 그 밸류라든지 어떤 그런 것보다도 기자 개인에 대한 네임 밸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자들도 개인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이라고
생각을 해서 회사들도 기자 개인의 경쟁력을 키우라는 식으로 굉장히 독려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이 기자들도 구독자를 많이 늘리라고 또 이렇게 회사에서 동력도 하고 하는데 저도 지금 많이 늘리는데 지금 600 지금 좀 늘어서 한 626쯤 될 겁니다. 이거는 좀 제 캡처한 지가 좀 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걸 제가 또 계속 늘려가지고 1차적인 목표는 한 1000명까지 좀 늘리는 건데 우리 또 후배님들도 혹시 이 네이버에 제 이름 검색해가지고 어, 구독 한 번씩 다 눌러주시면 제가 또 좋은 뉴스로 보답을 또 하겠습니다. 네. 그러면서 요즘에 이렇게 통계를 보면 개인들도 이렇게 다 그 네이버에서 이게 통계가 다 나와요. 그래서 제가 그 한 달 동안 몇 건의 기사를 썼고 어떤 섹션의 기사가 제일 많았고 또 제 구독자들은 누가 제일 많은지 제 구독자 보면 10대들은 거의 없고 20대들 거의 없고 지금 30대가 26% 지금 뭐 40대가 34% 정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많고 그러면서 뭐 요즘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면 이게 데이터가 전부 다 그 네이버 쪽에 다 저장이 돼 있어가지고 기자들마다 또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또 기자들도 어떤 부분에서 또 자기 기사가 어떤 게 많이 읽혔고 또 어떤 거는 또 뭐 덜 읽혔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에는 기자들도 이 데이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뭐 언어사에서 이렇게 그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또 기자 평가하기도 하고 하거든요. 내가 썼던 기사가 어느 정도 저기 페이지 뷰가 나오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또 많이 저기 또 반향이 있었는지 이런 걸 전부 데이터로 통해서 다 하긴 하기 때문에 기자들도 이 거의 뭐 지금 데이터에 지금 뭐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또 이게 지수익 부동산 열풍이 많이 불면서 이 경제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한국기자협회에 보니 한국기자협회에서만 발행하는 어떤 주간 한국기자협회 보라고 한국 주간 단위로 나오는 어떤 그 소식인데 거기 보니까 저희 그 매일경제하고 한국경제가 요즘에 뭐 주식 투자라든지 부동산 재테크 열풍에 힘입어 가지고 경제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 보니까 또 굉장히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오히려 뭐 신문 구독자가 늘어나는 뭐 이런 또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.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.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. 여기 또 수요가 또 많이 창출이 되고 또 관심이 많이 생기니까 또 저도 더 열심히 또 좋은 기사를 많이 발굴해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면서 요즘에는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MZ세대라고 이 밀레니얼 세대 1980년부터 2000년대생을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저기 20대 2030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좀 우리 콘텐츠가 소비될 수 있도록 온라인 쪽으로 좀 강화를 해라. 이런 좀 여러 가지 또 회사의 지시도 있고 뭐 또 그런 요구도 있어가지고 이런 쪽에 또 기사를 또 많이 발굴하기 위해서 뭐 이래저래 이런 기사를 또 많이 씁니다. 그러면서 저희가 요즘에는 이게 스물스물이라고 이 컷을 달아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20대들 2030 대학생들 이야기를 보통 주로 쓰죠.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검색창에 스물스물이라고 치면 저희가 이렇게 쓴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 뭐 이 밑에 보면 이제 제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. 뭐 취업률 91%, 뭐 영남이공대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결합 이런 게 있는데 대학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 이야기를 많이 소개해 주는 기사를 많이 써요. 그 전까지는 이런 대학생들의 이야기들을 뭐 언론 기성 언론들을 많이 실지는 않았잖아요. 뭐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MZ 세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 이야기, 캠퍼스 이야기, 또 동아리 이야기 이런 것들 많이 써야 된다. 그러면서 이런 독자층들을 우리가 많이 확보해야 된다. 이런 어떤 요구로 인해서 저희도 많이 지금 이런 기사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제가 또 썼던 기사들 중에 뭐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또 소개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이 최범석 씨라고 이 친구가 이제 국립대 이 경북대학교 상교 캠퍼스 다니다가 전문대학 두 곳 거쳐가지고 이제 간호사가 된 청년인데 뒤늦게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자기 간호사의 꿈을 실현하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인데 이 친구를 이제 또 한번 그 기사를 쓴 적이 있었고 또 요즘에 그 MZ 세대들한테 안동이 되게 핫하다고 하더라고요. 안동이 그, 그 비긴 어게인인가? 하여튼 뭐 그 무슨 JTBC에서 하는 무슨 저기 그 버스킹 그 방송 있잖아요. 거기 나와가지고 안동이 이렇게 소개됐는데
그 안동 원룡교라든지 뭐 이런 그 만유정 뭐 이런 데가 이제 비치는 바람에 MZ 세대들이 여기가 그 요즘에 그 인스타에 올리는 그 핫플레이스 뭐 핫 그 저기 뭐라 그러죠 요즘에 아 뭐 그 핫플레이스라고 해야 되나 그 사진 찍기 좋은 곳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이제 유명세를 타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 MZ 세대들의 어떤 그 관광 트렌드가 에 대해서 안동이 요즘 인기 있다 이런 것도 좀 썼었고 그러고 이제 이 청년은 이제 그 경북 어이성군 안개면이라고 이제 인구 4,500명 정도 되는 아주 농촌 마을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영국 유학까지 막 갔다 온 이제 어떤 그 셰프인데 뒤늦게 시골에서 레스토랑을 그 전통 레스토랑을 오픈을 한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친구 이제 사연도 얘기 들어보고 왜 또 요즘에 왜 대도시를 버리고 시골에서 창업을 했는지 그리고 이 창업한 또 뭐 저기 계기라든지 뭐 그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이 소멸위기 농촌에서 자기가 좋은 저기 어떤 그 뭐죠? 활력을 불어넣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서 또 기사를 좀 썼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니까 이게 좀 반향이 좋더라고요. 그래서 뭐 저기 그 뭐 좋아요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달리고 뭐 이렇던데 그러면서 요즘에 또 언론사들이 이게 제일 고민하는 게 이 프리미엄 콘텐츠입니다. 우리 뭐 지금 뉴욕타임스라든지 뭐 이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이런 뭐 미국의 유세 언론사들은 프리미엄 콘텐츠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거든요. 유료 독자들 확보 이런 것들이 뭐 뉴욕타임스는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예전에 기억했던 바로는 한 30만 명 이상이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보다 훨씬 더 많겠죠. 이제 그러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수익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언론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료로 다 볼 수가 있잖아요. 근데 이 무료에 대한 어떤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유료 콘텐츠가 잘 활성화가 안 돼요. 그리고 이 유료 콘텐츠를 진입하기 위해서도 언론사들이 어떤 좀 고민도 많고요. 이게 왜냐하면 유료 콘텐츠를 전략 진입했다가 독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어떤 그런 또 저기 발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네이버하고 언론사들이 유료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긴밀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전체적인 뉴스가 아니라 언론사들마다 각 특정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콘텐츠만 유료로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뭐 이제 뭐 부동산, 재테크,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행, 뭐 이런 아주 디테일한 어떤 컨텐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유료 컨텐츠로 전환을 시켜서 어떤 유료 독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수익 모델을 발굴하려는 시도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게 언론 환경이 워낙 이 모바일이라든지 이쪽으로 재편이 되다 보니까 언론사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뭐 우리나라 언론 환경이 어떤 이 특히 네이버에 많이 종속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네이버를 또 끌어안고 가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뭐 저희들도 지금 뭐 독자적으로 유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앱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다 있지만 이 사람들이 잘 안 보거든요. 그리고 이 가입자 확보하기도 되게 힘들고 근데 이게 또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언론사들은 뭐 이런 식으로 뉴스 어떤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계속 적응해가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이로써 뭐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.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.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뭐 주저리 얘기하다 보니까 또뭐좀 시간이 또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뭐 제 강의가 좀 뭐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가지고 직접 보고 했으면 좋겠지만 또 이런 랜상으로 이렇게 또 제 얼굴도 또 비추고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쪽 미디어 콘텐츠라든지 언론 분야에 많이 진출을 또 하셔가지고 또 학과를 또 빛낼 수 있는 동문들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
네, 감사합니다. 우리 네, 과거, 현재, 네, 미래를 오고 네, 가면서 사실은 이제 유수의 그러니까 어, 역사와 또 그렇죠. 또 유수였던 그 가정들, 그다음에 현재 유수가 어떻게 소비되는 패턴들까지 정말 이야기를 잘해줘서 정말 좋은 강의가 된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먼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도록 합시다.